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2017년 정유년 한 해를 각 분야별로 전망해보는 여수 MBC 보도기획. 오늘은 두 번째로 행정 분야입니다. 전남 동부지역시군은 올 한 해를 지역만의 차별화된 발전 전략을 토대로 민생 안정과 복지 확충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전남 동부권 시군은 정유년을 사실상 민선 6기 시정을 마무리하는 한 해로 보고 있습니다. 미래 발전 전략을 발굴하고 시민과 약속한 도시 비전을 완성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여수시는 소통과 민생을 최우선 화두로 해양 관광 레저 스포츠 활성화와 편안한 정주 여건 조성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시민들의 어려움을 새겨듣고 시민들의 정책 제안을 바로 정책으로 연결시켜서 최고의 소통도시 여수를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천시는 생태와 정원이라는 토양 위에 문화와 예술을 접목시킨 생태문화수도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 문화적 결합, 그리고 이를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아시아 생태문화수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꼭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시는 어린이 보육재단 설립과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해 맞춤형 희망복지 실현에 나선다는 생각입니다. 고흥군은 우주항공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전국 최고의 분홍 부촌 건설에 매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지역시 군마다 올해 시정 방향은 다르지만 지난해 팍팍했던 살림을 되살리고 시민들의 복지 확충을 위한 궁극적인 목적에는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정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부를 충실히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의 역할도 새삼 강조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 행정이 특정 권력을 향해서 있는 것은 정말 청산하고 행정의 모든 주체들이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을 향해 있는 그런 행정이 펼쳐졌으면. 새해 새롭게 정해진 목표를 어떻게 현실화시킬지 올해 행정에 거는 지역민들의 바람과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양시 광양읍의 한 아파트가 금연구역 1호로 지정됐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 해소와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광양읍 상하아파트 210세대 가운데 115세대의 동의를 받아 시에서는 처음으로 이 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광양시는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상하아파트 계단과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흑자로 돌아선 대구 청주공항과는 달리 무안공항은 여전히 적자에 머물러 있습니다. 광주공항과의 통합이 전제됐지만 조건이 충족되면 또 다른 조건이 가로막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 주목해야 할 뉴스 양현승 기자입니다. 각각 250만 명 시대를 개막한 청주공항과 대구공항. 중국 노선 확대와 저비용 항공사의 취향이 밑거름이 됐습니다. 전기선이 중국과 제주 등 단 3개 노선뿐인 무안국제공항은 지방공항 가운데 성장세가 가장 더딥니다. 광주공항과의 통합 지연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당초 광주공항의 국제선 대체공항으로 추진됐지만 무안 광주 고속도로 개통, KTX 개통 이후 통합될 것이란 약속과 전망이 물거품된 뒤 군공항 이전 문제까지 얽혔습니다. 전라남도도 이제 무안공항 활성화의 전제 요건으로 공항 통합 대신 KTX 경유를 내세우면서 두 공항 통합 문제는 논의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우선 무안공항으로 KTX가 지나지 않는 상태에서 공항 통합을 합의해봤자 승객이 늘어나질 않기 때문에 KTX 경유를 포함한 사전 준비를 갖춰가면서 이 문제를 추진하기로. 정치권에서 무안공항 순천 간 고속도로 건설로 전남 동부권 항공 수요도 가져오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 뾰족한 대책 없이 무안국제공항은 올해 개항 10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여수와 순천을 연결하는 국도 17호선에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됐습니다. 익산지방국도관리청은 한전과 공동으로 여수공항 인근 국도 17호선 졸음쉼터에 급속충전기 2대를 갖춘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국도변에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전이 위탁 운영업체를 선정하기 전까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비 지원 비율을 놓고 교착 상태에 빠졌던 광주 친환경 자동차 사업에 물꼬가 트였습니다. 광주시와 MOU를 맺었던 중국 조이롱 코리아도 사업 추진에 진전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사업이 지난해 7월 3,030억 원짜리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을 때 터져나왔던 광주시의 환호는 곧 한숨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때만 해도 국비 규모가 전체의 3분의 2인 2천억 원이었지만 정부가 지침 개정을 이유로 국비 비율을 줄이면서 지원액이 절반인 1,0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국비와 지방비 부담률을 놓고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기재부에서는 국비를 980억 원 구매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광주시와 정부의 기싸움 속에 반년 가까이 멈춰있던 사업 진행에 돌파구가 마련됐습니다. 광주시가 절충안을 받아들이고 총 사업비를 확정한 것입니다. 국비 비율은 정부안을 받아들이되 대신 국비 지원 항목 3개를 늘려 국비 지원액을 983억 원에서 1,431억 원으로 증액시켰습니다. 최대한 우리 시에 유리한 것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5대5 정도 지켜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본격 사업 착수에 들어가 빅그린 산단을 자동차 전용 산단으로 바꾸기 위해 산자부와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또 총사업비가 확정된 만큼 국내외 완성차 기업들을 빅그린 산단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광주시와 MOU를 맺은 중국 조이롱 자동차는 조이롱 코리아를 통해 전기 자동차를 국내에 들여와 국내 인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전남 여천농협이 종합청사 준공과 함께 지역 농업 경쟁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여천농협은 최근 여수시 학동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종합청사를 준공하고 로컬푸드 매장과 은행 등을 입주시켜 금융과 유통의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 농업인과 지역민의 편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여천농협에는 관내 농업인 7천여 명이 소속돼 있으며 지난 2005년 관내 4개 농협 합병 이후 종합청사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전남 지역의 사랑의 온도탑, 현재 나눔 온도는 73.4도입니다. 고흥군 복내면 신금마을 주민 20만 원, 순천시 장천동 3통 주민 19만 4천 원, 고흥군 동일면 대영마을 주민 17만 5천 원, 도양읍 남안마을 주민 17만 5천 원, 안평마을 주민 16만 2천 원, 고흥군 포두면 장자마을 주민 16만 5천 원, 동일면 구룡마을 주민 16만 원, 복내면 정태수산 나로도 수협 중매인 30호 15만 원, 도양읍 분회경로당 회원 14만 7,500원, 복내면 내초마을 주민 14만 4천 원, 고흥군 복내면 진기마을 주민 12만 8천 원, 도양읍 용정마을 유성준 권민단 부부 10만 원, 동일면 와교마을 주민 10만 원, 여수시 국동 새마을 부녀회 10만 원, 미평동 20통 주민 10만 원, 여수시 미평동 선경아파트 1차 주민 10만 원, 주공아파트 2차 주민 10만 원, 소라면 관기 1, 2주민 10만 원, 대포 4구 주민 10만 원, 웅천동 36통 서촌 경로당 회원 10만 원, 여수시 화양면 수문마을 주민 10만 원, 미평동 13통 주민 6만 원, 미평동 13통 통장 신정숙 5만 원, 주공 2차 관리사무소 직원 2만 원, 선경아파트 김공자 만원의 성금을 보내오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은 이달 말까지 접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광양시가 올 한 해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2017년 한 해를 아이 낳고 키우며 가르치는데 아무 걱정이 없는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시의 대표 브랜드로 정하고 어린이 보육재단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임신에서 출산, 보육까지 지역 영유아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해 11월 재단 조례를 제정했으며 발기인 구성과 간담회를 거쳐 오는 3월 어린이 보육재단을 출범할 예정입니다. 고등학교 야간 자율학습 폐지에 대해 시민과 학부모 절반 이상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늘 자체는 맑지만요.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는 옅은 안개가 드리워져 있으니까요.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또 어제 아침에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었는데요. 지금은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츰 북서풍을 타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겠는데요.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공기는 탁해도 날은 온화하겠는데요. 지금도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을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 한낮에는 서울 9도, 부산 14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3월 중하순의 봄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출근길 이 시각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2.5도, 대전 1.7도, 전주 1.4도, 울산 2.7도 등으로 크게 춥지 않은데요. 낮 동안에는 서울 9도, 청주 10도, 광주와 대구 11도, 울산 12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큰 추위는 없겠고요. 절기 소환인 내일은 동해안 지방에 비나 눈이 오겠는데요. 특히 강원 산간 지방에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